지금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조건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소한의 오늘 말씀드릴 내용만큼은 꼭 확인하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절대 쉽게 정리하면 안 되는 보험 7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고 해서, 혹은 더 좋아 보이는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해지부터 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상황, 이 영상 하나로 꼭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보험들은 남겨둬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 매일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7가지는 순서대로 첫 번째, 2003년 10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1세대 실손보험 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 두 번째, 1998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판매했던 모 생명사의 여성 전용 건강보험. 세 번째,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잠깐 판매하고 사라진 비대형 암주유 치료비 보험. 네 번째, 2007년 4월 이전 판매한 암보험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한 암보험. 다섯 번째, 2003년 이후부터 2008년 3월 이전까지 출시했다 사라진 13종 수술비 보험. 여섯 번째,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마지막 일곱 번째, 2024년 11월에 사라진 상해 질병치료 지원금입니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펼쳐서 말씀드리는 7가지 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내 증권에 7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해지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바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 내 상해 특약 중 하나인데요. 이 특약은 병원비와 약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실손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현행실손은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1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이 없고요. 또 상해사고로 인한 병원비 지출 시 입원 따로, 통원 따로 한도가 정해진 4세대 실손과 다르게 입통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 푼의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말이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입원하지 않고 통원으로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4세대 실손 기준 통원 치료 보장 한도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1000만 원짜리 치료를 병원에 6시간 미만으로 머물러 통원 처리가 됐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는 20만 원을 뺀 98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반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1천만 원 그대로 전액 보장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아예 없고요. 뿐만 아니라 4세대 실손에선 급여치료에 대한 한방치료, 치과치료 일부만 제한적으로 보장해주지만,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모두 보장합니다. 덕분에 상해로 인한 한의원 처방, 보약에 보철치료, 충치보존치료, 심지어 임플란트 비용까지 지원되고요. 여기에 상급병실 입원비까지도 100% 지원됩니다. 4세대 실손은 상급병실 차액의 50%를 하루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줬는데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은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을 사용했거나 의사소견이 있다면 7일 한도 내로 100% 보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4세대 실손은 아예 면책 대상인 깁스 보조기인 팔걸이, 목발은 물론이고 고가의 의족, 의수 등의 보조기까지 보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의 최대 장점은 타 보험과 별개로 50%를 추가 중복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입할 수 없는 2, 3, 4세대 실손 보험에서는 내 과실 손해액이 있을 경우 손해액에 대해 40%, 80%, 70% 정도를 보장해줬습니다. 반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내 과실이 0%라서 손해액이 제로라고 해도 시기에 따라 50%, 심지어 100%까지 중복 지급했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내 과실이 0%, 상대방이 100%였습니다. 치료비로 1천만 원이 나왔고 상대 측 보험사에서 1천만 원 전부를 지급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선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으로는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추가로 중복 지급해줍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로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지원한 1000만 원 포함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산재 사고 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실손 청구 시효 3년을 고려해서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꼭 청구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완벽해 보이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어요. 일단 보장기간이 한 사고당 180일로 짧고 기준도 치료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라 촉박합니다. 만약
만약 1월에 교통사고로 핀을 박는 수술을 진행했고 9월에 핀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 180일 경과로 핀 제거 수술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입원 시 보장 한도가 1천만 원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현재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통원 한도도 1천만 원이 된다는 점이 장단점이 공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두 번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혜택을 지닌 보험인 건 맞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1세대 실손보험 내 특약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실손보험료 부담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도 사라지고 손해율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이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유지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 모 생명사의 건강보험인데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보험일 겁니다. 1998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판매했던 여성분께 특화된 건강보험인데요. 일단 핵심은 약관에 정해진 수술을 받으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에는 요로결석, 갑상선 결절, 무릎 관절증, 기타 관절염, 고관절증, 무지외반증, 요실금까지 질병 코드 M코드인 질병들 하고요. 고혈압, 당뇨, 통풍 등의 N코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 특정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도 역시 500만 원을 지급해주죠. 덕분에 요실금 수술 받아도 500만 원, 요로결석도 500만 원, 무지외반증도 500만 원을 수술비로 지원받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특화된 질환들 대다수를 500만 원 지원받다 보니 미용 목적의 요실금 치료 수술을 복합성 치료 목적 수술로 둔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웃픈 일까지도 있었죠. 입원할 때마다 수술 받을 때마다 500만 원씩 지급되는 보험이다 보니 이 보험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수술은 비용 걱정하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혜택의 보험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장 한도도 500만 원이니까 고빈도 저비용 수술에 최적화된 플랜인데요. 모 생명사의 여성보험은 사실 이미 납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 납부 없이 만기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당장 급전이 필요해 해지환급금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 힘들다면 차라리 해지하는 선택보다 해지환급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잠깐 판매하고 사라진 보험인데요. 이 시기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 찾는 분들 정말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 보험은 1년 동안 암을 치료하기 위해 쓴 비용을 구간 기준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회사에 따라 구간 기준이나 보장 금액은 조금 달랐지만 대표적인 한 곳의 보장 기준을 보면 300만 원 미만 지출하면 300만 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지출 시 1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시 5천만 원, 1억 원 이상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에 걸려 중입자 치료비로 4,200만 원 지출하셨다면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에서 4천만 원이 지원되겠고요. 다음에 아직 완치되지 않아 약물 치료만 받았어도 지출한 비용 합산해서 구간 기준에 따라 또 지급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0년 동안 연간 1억 5천만 원,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이었는데요. 특히 이 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지출한 치료비 합산액에 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사실 급여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료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비급여인 경우가 많은데요.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가 있다면 다빈치 로봇 수술, 중입자, 양성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쓴 만큼 돌려받는 보험이다 보니 안 받아도 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로 결국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판매 중지되어 버린 비운의 상품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니까요. 보험증권에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 가입한 상태라면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 암보험인데요. 그냥 암보험은 아니고 언제 가입하셨는지 그리고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2007년 4월 이전 판매한 암보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기의 암보험은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되기 전이던 시절의 암보험입니다. 현재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진단비 가입 시 일반암의 20%까지만 한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일반암 2천만 원을 설정했다면 갑상선암은 400만 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던 거죠. 반대로 갑상선암을 2천만 원 보장받고 싶다면 일반암을 1억 설정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암보험은 일반암과 갑상선암을 구별하지 않고 100%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줬고요. 덕분에 갑상선암에 걸려도 5천만 원, 1억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암은 남녀 전체 통틀어 발병률이 1위인 암인데요. 특히 15세부터 64세까지 남녀 가리지 않고 발병률 1위인 암입니다. 결국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이 좋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갔고 결국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돼 버린 원인이 된 거죠. 다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한 암보험인데요.
있는데요. 이 시기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된 이후 시기입니다. 이 당시 보험 중 일반암과 유사암의 가입 한도를 1대1로 가입할 수 있던 보험이 있어요. 즉 일반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유사암도 5천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암 진단비는 유사암 2천만 원 가져가려면 일반암을 1억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겠죠. 반면 이 시기는 유사암 2천만 원, 일반암 2천만 원 이렇게 1대1 비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07년 4월 이전 판매한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일반암에서 보장하는 암 진단비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한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했지만 일반암 진단비와 1대1 비율로 한도 설정이 가능했던 암 진단비였습니다. 해지하지 말고 평생 유지하시면 암에 대한 상당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고, 혹시 보험료가 2달 이상 연체되어 실효가 되었어도 3년 내로 부활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세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번째, 1~3종 수술비인데요. 종수술비인 만큼 질병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보험으로 현재 1호종, 7종, 8종 수술비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선 2003년 이후부터 2008년 3월 이전까지 판매됐던 상품이고요. 1종 기준 50만원, 2종 기준 100만원, 3종 기준 200만원을 매회 반복해서 보장합니다. 반면 1호종 수술비에선 1종 20만원, 2종 30만원, 3종 100만원으로 1~3종 수술비에 비해 보장이 조금 약하죠. 하지만 4종, 5종으로 가면 500만원, 1천만원, 심지어 회사에 따라선 2천만원까지 보장되는 1호종 수술비도 있어요. 1~3종 수술비의 진짜 장점은 바로 보장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자잘자잘한 수술들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백내장 수술 시에 1호종 수술비는 1종 기준 20만원밖에 못 받는데 1~3종 수술비는 2종 기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전 연령에서 다빈도 수술 1위에 해당되는 수술이고요. 안구당 각각 지급되는 방식이니까 1~3종 수술비로는 최대 200만원, 1호종 수술비에선 최대 40만원까지 보장이 되겠네요. 이어서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도 3종 수술비로 100만원, 5종 수술비에선 20만원 보장받고, 치액 근본 수술 같은 경우도 1~3종도 1호종도 모두 1종으로 분류되지만 각각 40만원, 20만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치액 수술도 면책 대상인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치조골 이식술은 1호종 수술비에선 아예 보장조차 안 합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부위에 뼈가 부족한 경우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 임플란트 성공 확률 및 생존율을 높이는 수술 방법인데요. 1~3종 수술비 보험에선 1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물론 암, 뇌, 심장 질환 등 수술의 규모가 크고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수술 시 1~3종 수술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1~3종 수술비가 있다고 이 보험 하나로 모든 수술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큰 수술을 대비해 1호종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시는 게 수술로 인한 비용 리스크를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6번째,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인데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인데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과 보장 내용이 달랐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대인사고당 2만원, 대물사고당 2만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됐고, 심지어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배책 특약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바뀌는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2009년 8월 이후부터 2020년 4월 이전까지는 대인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없는 대신 대물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현재는 대인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건 동일하지만 대물사고 시 일반 사고는 20만원, 누수사고는 50만원까지 자기부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피해 금액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2009년 8월 이전 특약에선 298만원을 보장받고요. 2009년 8월 1일 이후는 280만원, 2020년 4월 이후는 2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부담금은 곧 최소보장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친구의 핸드폰을 파손시켜 보상금을 10만원 물어줘야 합니다. 그럼 2009년 8월 이전 일배책에서는 2만원을 뺀 8만원을 지원받지만 그 이후 일배책 특약은 아예 보장하지 않아요. 대물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미만인 사고 피해 금액을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7번째 상해질병치료지원금입니다. 2024년 11월에 판매가 종료된 상품으로 연간 지출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급여 본위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지출 자기부담금 구간 기준에 따라 비례해서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비례형 암주유 치료비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급여 자기부담금으로 58만원을 지출했다면 50만원 지급하고요.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 구간은 100만원, 500만원 이상부터 600만원 미만은 500만원, 이런 방식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 보험의 최대 장점은 합산되는 자기부담금의 한계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고의로 발생한 의료비 특정 직무로 인한 비용, 동호회 활동 관련
관련 위험 사고 등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는 물론이고 한방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정신과까지 보장합니다. 심지어 임신, 출산 질환, 난임, 불임, 선천성 질환의 보험 가입 전 가지고 있던 질병에 의한 급여 자기부담금까지 지원하는데요. 가입 이후 90일 면책도 없어서 가입 직후부터 바로 청구 가능하고 감액 기간 역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돌려받았어도 합산액에서 제외되거나 하지 않아요. 급여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4세대 실손으로만 보면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겠죠. 하지만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실손으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돌려받고 이런 과정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얼마를 돌려받았든 일단 지출한 의료비는 100만 원이 맞기 때문에 100만 원 구간으로 보고 비례해서 지급해주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의 급여 의료비를 지출해서도 실손에서 80만 원,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에서 100만 원, 총 1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도 더 많이 받는 셈이죠. 당연히 결제한 금액 기준이라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상한제와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꽤 저렴했는데요. 갱신주기도 20년, 50년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간경화, 심장판막증 등으로 입원 수술을 받았던 분도 1년만 지나면 가입할 수 있었던 만큼 상해질병치료지원금 가입하신 분 계시다면 섣불리 해지하시는 거 금물입니다. 실손보험에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보험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두 번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7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2003년 10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던 1세대 실손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고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을 통해 교통사고, 산재사고 시 과실이 없어도 50%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두 번째, 1998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판매했던 모 생명사의 여성 전용 건강보험이었고요. 지금은 보장받기 힘들거나 한도가 적은 M코드, N코드 등 약관상 해당되면 수술비로 매회 5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비교적 최근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잠깐 판매하고 사라진 비례형 암주유치료비 보험이었죠. 급여 비급여 합쳐서 연 지출한 암치료비를 구간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해줬습니다. 진단일로부터 10년간 연 최대 1억 5천만 원, 총 15억까지 보장되는 보험이었고요. 네 번째, 2007년 4월 이전 판매한 암보험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한 암보험입니다. 갑상선 암이 유사암이 아닌 시절의 암진단비 유사암과 일반암을 1대1 비율로 설정할 수 있었던 암진단비였고요. 이를 통해 갑상선암에 걸려도 5천만 원, 1억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 이후부터 2008년 3월 이전까지 출시했다 사라진 1.3용 수술비 보험인데요. 고빈도 저비용에 특화된 경증질환 위주의 수술비로 치조골 이식수술까지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여섯 번째,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인데요. 누수사고도 대인대물 사고도 자기부담금은 딱 2만 원의 비갱신형 보험이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2024년 11월에 사라진 상해질병치료지원금입니다. 연간 지출한 급여 자기부담금 구간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었고요. 실손과도 중복보장, 자기부담금 상한제 적용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유지인데요. 아무리 좋은 보장을 가진 보험을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료도 날리고 보장도 잃어버리는 거죠. 또 자금의 여유가 생겨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그땐 이미 과거에 다녔던 병원 이력 등의 발목 잡혀 심사가 거절되거나 부담보 할증, 유병력자로 가입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보험 가입 전 내가 쓸 수 있는 보험 예산을 잘 정하셔서 이를 초과하지 않게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담보들로만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월급의 10% 미만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초과하게 되면 병원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험 담다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시거나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